자, 지금부터 공통수학 원의 마지막 소단원, 행렬, 대단원이라고 할 수도 있죠. 별도의 단원이니까. 자, 요 제목으로 우리가 내용 정리를 할 건데, 처음 들어봅니다. 그죠? 예. 한동안 교과 과정에서 빠져있던 내용이 가장 쉬운 부분만 다시 한번 여기 간추려서 들어왔는데, 정의는 뭐냐? 따라 쓰세요. 자, 행렬의 정의. 몇 개의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후에 괄호로 묶은 것. 이걸 행렬이라고 합니다. 몇 개의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후에 괄호로 묶은 거다. 예를 들어서요. 선생님 그 몇 개, 한 개도 포함되나요? 맞습니다. 한 개도 포함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2 이렇게만 써도 행렬을 구성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은 1, 2, 3, 4, 5, 6 이렇게 써서 얘네들을 쭉 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어봤더니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수나 문자를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다음에 괄호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선생님이 샘플을 계속 보여줄 건데, 자, 이것도 보세요. 1하고 2, 얘는 두 숫자를 테두리로 묶으면 다시 직사각형이 이렇게 보이죠. 맞습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럼 선생님 수하고 수 사이에는 안쪽에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컴마 같은 거 안 씁니까? 네. 행렬은 안에 구성하고 있는 수들을 우리는 다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성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자, 성분끼리는 콤마로 구분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네, 성분끼리 콤마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냥 쓰면 돼요. 그럼 선생님 세로로 직사각형 1, 2 이렇게 써도 되나요? 혹은 여기는 A, E, B 이렇게 써도 되나요? 맞죠? 몇 개의 수나 문자를 이렇게 테두리를 쳐보니까 또 세로로 직사각형이 보여요. 이런 것도 행렬이구나. 또 하나 더 해볼까요? A, B, C, D. 얘도 꼭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연결하고 테두리를 치면 이런 정사각형,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라고 볼 수 있지요. 또 만들어봐요, 계속. A, B, C, D, E, F, G, H, I. 이렇게 해도요. 얘도 꼭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연결하면 이런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죠. 기타 등등 많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괄호로 묶이고 그 안에 있는 수나 문자를 테두리를 연결했을 때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으면 전부 다 뭐라고 부르면 된다? 행렬이라고 부르면 된다.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요, 한자를 중학교 때 배우긴 하나, 거의 시험 공부 안 하고 그냥 넘어가죠. 그죠? 아니면 그냥 벼락치기로 선생님이 나온다는 것만 외우고 시험을 본다거나. 행렬을 간단하게 한자로 보면요. 단일 행자에다가 벌릴 열자를 씁니다. 행렬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뭐가 행이고 뭐가 열인가요? 이름에 있어요. 볼까요? 조금 이따 필기하시고. 행자에는 가로 평행선이 두 줄이 보여요. 열자에는 세로선 두 개가 보이나요? 그래서 앞으로 주어진 이런 문자나 수들을 가로선으로 나타낸 요것들, 이렇게 가로선으로 나타낸 걸 우리는 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행. 그 다음에 세로선으로 우리가 나열하는 요 열, 요거를 열이라고 해요. 행열. 이해됩니까? 그래서 행은 가로선들을 뜻하고 열은 세로선들을 뜻한다. 그것들에 해당한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읽을 때 뭐라고 읽습니까? 모든 성분을 이렇게 읽어요.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요 행렬을 이름을 붙여줄 때는 알파벳 대문자로 주로 붙여주는데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봅시다. 어, 자, 여기 봐요. 내가 A라는 행렬을 정의를 내릴 건데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행렬 A는 A, I, J들의 모임인데 A, I, J는 I 더하기 J 마이너스 I 곱하기 2J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I는 1, 2, J는 1, 2, 3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만 딱 봤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행렬의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요? 그 성분의 합첨자 I는 행의 수고요. 뭐라고요? 아이고 A, I, J를 통째로 왜 이래? 왜 이래? 얘를 통째로 뭐라고 한다고요? 성분이라고 얘기하고 I를 행의 수라고 합니다. 행의 수. J를 열의 수라고 해요. 그러면 A, I, J라는 것은 I행 J열에 있는 성분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I행 J열에 있는 성분이다. 행렬 A를 구성하는데 이렇게 구성을 해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I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하고 뭐밖에 없고요? 1하고 2밖에 없고요. 즉 몇 행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2행까지 있다는 얘기죠. J열에 올 수 있는 건 1, 2, 3이니까 몇 열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3열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만 단서만 보더라도 이 행렬의 꼴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상할 수 있어요. 몇 행과 몇 열이 만난 거다? 2행과 3열이 만나는 행렬이다. 그래서 우리를 걔를 뭐라고 읽어주냐면 2 by 3 행렬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예, 요 곱하기를 바이로 우리가 읽어주시면 돼요. 2 by 3 행렬이다. 그러면 행렬 A라는 녀석을 구성해라. 저 정의를 가지고 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1행과 2행이 있고 1열과 2열과 3열이 있었을 거니까 여기다 그대로 A11, A12 여기는 1행 3열이니까 A1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요 자리에는요. 2행 1열의 자리니까 뭐라고 써주면 돼요? A21 여기는요. A22 여기는요. A2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해됐니? 그래서 주어진 단서를 보고 여기에 이런 성분들로 구성이 될 거라는 걸 알았는데 끝까지 다 보고 이제 필기하자. A11이라는 거를 성분으로 계산하라고 정의를 내려줬어요. 요 문제에 한해서.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만든 문제에서만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라? 행의 수와 열의 수를 더해주고 행의 수에다가 열의 수의 2배를 곱해서 빼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행렬 A를 선생님이 이 정의대로 승분으로 바꾸는 과정을 미리 계산해서 써놨고요. 이렇게 계산한 녀석을 각각의 성분 자리에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자, 0, -1, -2, -1, -4, -7. 자, 여기서 A11만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I, 행의 수가 1이고 열의 수가 1이기 때문에 I에다 1 집어넣고 J에다 1을 집어넣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의대로 계산을 하면 0이라는 애가 나온다는 겁니다. 나머지 애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찾았어요. 자, 다시 이제 행렬의 정의 쪽으로 와서 방금 배운 거를 활용해서 선생님이 예제로 들어놓은 여러 가지 행렬들의 이름을, 꼴을, 그죠? 형태의 꼴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녀석은 행이 하나, 열도 하나. 그럼 얘는 원 바이 원 행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 녀석은 행이 두 개, 열이 세 개. 그러면 투 바이 쓰리 행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녀석은 행이 하나, 열이 몇 개? 두 개. 그럼 얘는 원 바이 투 행렬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네 번째 녀석은 행이 두 개, 열이 하나. 얘는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예, 투 바이 원 행렬이다. 이렇게 부르면 되죠. 자, 또 행이 두 개, 열이 두 개. 그러면 얘는 2 by 2 행렬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행이 세 개, 열이 세 개니까 3 by 3 이렇게 행렬로 이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행의 수와 열의 수가 같은 자 붉은색으로 칠하는 요런 행렬 또는 요런 행렬 행의 수하고 열의 수가 같죠? 이런 애들을 우린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정사각 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행의 수하고 열의 수가 만약에 n by n이다. n으로 일치한다. 그럼 걔를 n차 정사각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었던 녀석은 뭐가 되고요? 2차 정사각행렬. 오른쪽 아래 있는 녀석은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3차 정사각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예. 자, 걔네들 뭐라고 한다고요? 얘는 2차 정사각행렬. 얘는 3차 정사각행렬. 행렬의 꼴을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는요. n by n 행렬로 나타내는데 특별히 m과 n이 같을 때 얘를 n차 정사각행렬이라고 합니다. 이해했죠? 자, 이제 얘가 자리를 많이 차지한 관계로 그럼 얘를 축소시켜 놓을게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두 개의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을 얘기해라 라고 합니다. 자, 행렬은 굉장히 이 서로 같으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두 행렬의 꼴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같을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 두 행렬의 꼴이 같고 두 번째 대응하는 모든 성분이 일치해야 된다. 대응하는 모든 성분이 같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켰을 때 우리는 두 개의 행렬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간단하게 우리가 2a 더하기 b, 그 다음에 x 더하기 y, 그 다음에 뭐라고 볼까요? 3,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얘가 2x 마이너스 y, 5, 4, 8 이렇게 같았다. 그러면 a, b, x, y를 모두 찾으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어때야 돼요? 두 개의 대응하는 꼴이 둘 다 2차 정사각행렬로 같죠? 맞아요? 2행 2열짜리 행렬이란 말이야. 그럼 대응하는 성분끼리도 같아야 되니까 우리는 총 4개의 등식을 만들 수 있는데 다 같이 2a 더하기 b 1행 1열 성분은 1행 1열 성분끼리 같고 1행 2열 성분은 1행 2열 성분끼리 같고 2행 1열 성분은 2행 1열 성분끼리 같고 2행 2열 성분은 2행 2열 성분끼리 같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4개의 식이 얻어집니다. 그랬을 때 얻어지는 4개의 식을 각각 선생님이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놓으면 먼저 1번과 4번을 연립방정식 풀듯이 풀어서 1식에서 4식을 빼버리면 A는 마이너스 4가 바로 얻어지네요. A에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B는 12가 또 바로 얻어지고요. 이번에는 2식과 3식을 이용해서 두 개를 더해버리면 3x는 8이 나와요. 따라서 x는 3분의 8이 되고요. 그때 y는 뭐가 나와요? 3분의 7이 나오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미지의 값 a, b, x, y를 모두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구나. 자, 아주 기본적인 개념, 두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알겠죠? 아까는 행렬의 정의, 성분을 나타내는 정의 하나만 가지고도 미지 행렬을 여러분이 완성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각각의 예제가 만들어지더라. 그 뭐니 주제 하나당 예제 하나씩 선생님이 들어봤어요. 다음 얘기로 넘어갈까요? 네. 이번에는 행렬의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말해라. 자, 행렬은 왜 배우는지 목적부터 볼까요? 배우는 목적. 행렬을 배우는 목적은 개이득을 위해서 배웁니다. 계산상의 이득. 뭐라고요? 네, 계산상의 이득을 위해서 배운다. 이게 가장 원초적인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나중에 대학을 가서 공학이나 이학, 그 과학 쪽을 우리가 순수 과학 쪽을 혹은 공학 쪽을 계산하다 보면 배우다 보면 사람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수가 한 4개, 5개 이상인 그런 방정식을 풀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손으로 무슨 소거법을 한다거나 이러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 문자를 소거해가지고 푼다거나 그러기가 힘들어서 컴퓨터로 한꺼번에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컴퓨터로 한꺼번에 계산하는 원리가 되는 게 행렬의 곱셈과 나눗셈이에요. 역행렬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역행렬이라는 그 단어는 빠졌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실수 연산에서는 나눗셈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행렬을 역행렬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빠졌지만 아무튼 배우는 목적은 뭐냐? 나중에 대학 가서 공학에서
복잡한 항정식을 풀 때 수치 해석의 이 프로그램을 짜서 하거든요. 이 행렬로 그 수치 해석의 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기본적인 사항만 낯설지 말라고 배우고 대학교 가서 배우란 얘기예요. 중요한 내용은 다 빠져 있어요. 수치 해석의 원리가 되는 그 가우스 소거법이라던가 역행렬을 사용하는 그런 방정식을 푸는 원리들이 지금 교과 과정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행렬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직사각형 꼴로 수나 문자를 모아놓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계산상의 이득을 얻는 거구나. 그래서 배운다 정도로만 지금은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더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 써봅시다. 전제 조건. 더하고 빼려는 두 행렬의 꼴이 같아야 된다. 간단하구나. 꼴이 다르면 덧셈 뺄셈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두 행렬의 꼴이 같아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덧셈 뺄셈을 해보자. 자, A라는 행렬이 2, 1, 3일이다. B라는 행렬은 마이너스 1, 2, 5, 7이다. 그러면 1번 A 더하기 B 한번 해보고 2번 A 마이너스 B라는 행렬의 연산을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자, 두 행렬의 꼴이 같아야 되고 계산법도 여기다 써놓으면 계산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하거나 뺀다. 뭐라고요?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하고 뺀다. 즉 연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A라는 행렬 2차 정사각행렬, B라는 행렬 2차 정사각행렬 대응하는 성분끼리만 더하면 되겠다. 그러면 2하고 대응하는 녀석 마이너스 1이죠. 걔네끼리 더하니까 얼마가 되고요? 1 되고. 자, 이제 1행 2열 성분 1하고 B라는 행렬에서도 1행 2열 성분 2하고 서로 대응하고 있으니까 걔네 더하면 3이 되고요. 2행 1열끼리 더하면 8 되고요. 2행 2열끼리 더해도 8 되죠. 그래서 한꺼번에 계산했더니 1388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번엔 두 행렬 A하고 B를 빼보자. 그럼 성분끼리 빼면 되는 거야. 아까 선생님 그랬어요. 덧셈 뺄셈 곱셈만 잘하면 된다고요. 자, 그럼 2 빼기 빼기 1. 그럼 얼마예요? 3.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덧셈과 뺄셈 순식간에 다 해결했어요.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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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빠르게 정리하시고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영행렬이란 뭐냐? 영행렬은요. 예. 뭐 자기 마음대로 꼴을 다 설정할 수 있어요. 영행렬은 모든 꼴로 표현이 가능하고 모든 성분이 영행렬이다. 뭐라고요? 모든 꼴로 표현이 가능하고 모든 성분이 영인 행렬이다. 이게 뭐예요? 1행 1열 영행렬도 만들 수 있고 1행 2열 영행렬도 만들 수 있고 2행 2열 2차 정사각행렬인 이런 영행렬도 만들 수 있고 기타 등등. 다양한 꼴로 다 표현이 가능하고 성분만 영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구성된 게 영행렬이고 얘가 그럼 연산에서의 의미는 뭐냐? 행렬의 연산에서의 의미.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행렬 덧셈의 항등원 역할을 해줍니다. 뭐라고요? 네, 행렬 덧셈에 있어서 항등원 역할을 해준다. 항등원 처음 들어보는데요. 연산의 결과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성분 원소를 항등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행렬에다가 네모라는 행렬을 더했는데 다시 자기 자신이 A로 돌아가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영행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런 녀석을 행렬 덧셈의 항등원이라고 한다. A에다가 뭘 더해야지 A예요? 실수에서도 마찬가지죠. 0을 더해야지 A죠. 그래서 덧셈의 항등원은 실수에서는 0, 행렬에서는 영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했나요? 네, 이런 연산에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행렬의 덧셈과 뺄셈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어이구 아까 미리 해버렸어요? 뜯어올게요. 자, 너무 빨리 해버렸네. 계산법. 이리 와라. 어떻게 하라고요? 대응하는 성분끼리 더하고 뺀다. 그래서 5번까지 순식간에 다 했습니다. 그죠? 네. 이제 6번에 보면은 행렬의 실수배가 나오나요? 네, 행렬의 실수배랑. 간단해요. 자, 봅시다. A라는 행렬을 선생님이 A라는 행렬을 뭐 예를 들어 2차 정사각 행렬로 A, B, C, D라고 이렇게 구성을 했다. 근데 그 행렬의 실수배라는 얘기는 행렬 A에다가 어떤 실수 K를 곱하라는 얘기를 실수배라고 하거든요. 행렬에다가 실수를 곱했다는 얘기는 모든 성분의 실수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모든 성분의 실수배가 됐다. 그래서 얘는 KA, KB, KC, KD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녀석을 행렬에 뭐라고 한다? 실수배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만약에 행렬 A에다가 K배, L배를 해서 A를 이렇게 배를 하면은요, 얘는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은 K배에 LA라고 쓸 수도 있고, L을 자리를 바꿔서 KA라고 써도 돼요. 또 완전히 그걸 계산해서 L배에 KA라고 써도 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실수배는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알겠죠? 네. 선생님, 아까 덧셈을 배웠는데요. A하고 B를 더한 다음에 실수배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예리한 질문. 혹은 뺀 다음에 실수배 하는 건요. 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KA 플러스 마이너스 KB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모든 성분에 다 K배를 해줘서 표현하는 거다. 그게 뭐다? 실수배다.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없죠. 그 다음에 행렬의 덧셈의 성질. 첫 번째, 교환 법칙.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을 더한 것과 B라는 행렬과 A라는 행렬을 더한 거는 당연히 같겠죠. 그럼 빼면은요? 당연히 안 되죠. 빼는 건 항상 교환 법칙 성립 안 해요. A 마이너스 B하고 B 마이너스 A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럼 선생님 덧셈에서 결합 법칙은 뭔가요? 결합 법칙은 이런 거예요.
B라는 행렬과 C라는 행렬을 먼저 더하고 나중에 A랑 더하는 것과 A와 B를 묶어서 먼저 더한 다음에 나중에 C랑 더하는 결과가 같더라. 이런 걸 우리가 결합 법칙. 순서를 바꾸지 않고 결합시키는 괄호의 위치만 바꿨죠? 예, 그랬을 때 두 개의 연산의 결과는 같더라. 그럼 덧셈의 항등원이 아까 존재한다고 했는데 누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 0 행렬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A 더하기 0이나 0 더하기 A는 결국 A가 되는구나. 그럼 역원이라는 얘기는 뭐냐? 항등원과 우리가 역원이 나왔는데 요즘 교과서에서 잘 안 나오는 말이긴 한데 역원은 연산의 결과가 항등원이 되게 하는 성분을 역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연산의 결과가 항등원이 되게 하는 성분, 항등원이 되게 하는 것. 여기서 행렬이니까 되게 하는 행렬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연산의 결과가 항등원이 되게 한다고요? 그럼 이렇게 볼까요? A에다가 네모를 더하거나 네모에다가 아이고, A를 더했더니 결국 항등원이 0이 돼야 된다. 그럼 네모는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모는 바로 A라는 행렬의 부호를 반대로 한 행렬, 그게 행렬 덧셈의 역원이죠. A에다가 어떤 행렬을 더했을 때 항등원이 0행렬을 만들어주는 거, 그거는 A에다가 마이너스 1배라는 실수배를 해서 찾아내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뭐 요 정도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했다면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갈 수 있는데 행렬의 실수배의 성질이다. 교환 법칙. 자, 볼게요. 내가 K배하고 아이고 L배하고 M배를 해서 A를 이렇게 행렬이랑 곱했다. 앞에는 실수배고요. 뒤에는 행렬이란 말이죠. 얘는 행렬. 그러면 얘는 LA 더하기 MA로 분리가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아까 있었죠. K배의 A 플러스 마이너스 B는 아까 KA 플러스 마이너스 K. 아이고. 지금 마음이 급했어요. 지금 얘기한 거 전부 무슨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이에요. 밑으로 내리세요. 네. 밑으로 내리세요. 이렇게 하면 얘가 행렬의 실수배에 있어서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하고요?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행렬 실수배에 있어서 교환 법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K배의 LA나 L배의 KA나 그죠? 실수배 한 녀석은 자리를 바꿔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이해했나요? 네. 이렇게 해서 행렬 실수배의 교환 법칙과 분배 법칙이라는 거 알아봤고요. 살짝 뒤로 넘어가면 이제 다음 페이지가 나오는데 제목이 행렬의 곱셈인가요? 네,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